네, 이처럼 인천 지역 기초의회 의장 선출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이 지역 시민사회는 이 의장 선출을 둘렀던 갈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천 지역 10개 기초의회 중에 6곳에서 지금 의장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갈등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감투를 얻기 위해 의원들 간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대한 감투에 대한 욕심 이런 결과가 빚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저희 전에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초의장 선거 관련돼서 교황식 선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런 제기를 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행 그 교황 선출 방식으로 치러지는 의장 선출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상당수의 의회가 이제 후보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는 이제 교황 선출 방식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시민사회단체는 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이 직접 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정견 발표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라는 이런 정견 발표를 하고 이를 보고서 마음에 드는 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다수당이 의장을 내부적으로 다수당의 경우에는 다수당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의장을 누구를 할지 정하면은 이제 다수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내정된 의원을 본회의에서 밀어주는 이런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지 말고 정견 발표를 듣고서 여당과 야당 모두 민주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는 등 야당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거는 이제 후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는 야합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당 정치에서는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의장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건 뭐 어떤 이유 때문인 걸까요? 먼저 의장이 되면 의회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됩니다. 개의 선포 등 의사 과정에서 이제 지휘 권한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직권 상정을 통해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간용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치되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을 도와줄 비서진과 함께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200만 원 중반에 그 업무 추진비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외 활동 시에 구청장 수준의 의전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행사 등을 이제 방문을 할 때 의회 대표로 축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가 참 좋죠. 특히 하반기 의장은 다음 지방선거 직전까지 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이제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의장을 향한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